지난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천하람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수능 날이죠. 오늘 수능 보시는 모든 수험생들 모두 자기 실력 잘 발휘하셔서 무탈하게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수험생 키우신 우리 가족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는 11호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국토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또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윤덕 장관의 거짓말과 국토부의 거짓 해명 부분인데요. 국토부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9월 통계를 쓸 수 없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제 심의 의결 시점에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었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13일, 14일에 이루어졌고 부동산원은 13일 오후 4시에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답변으로서 확인됐습니다. 김윤덕 장관도 11월 7일 예결위 답변에서 13일 오후 4시에 9월 통계를 수신했다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이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해명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자 국토부에서는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통계를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은 13일 4시경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공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게 송부하는 심의 요청 공문을 16시 18분에 결재를 했습니다. 즉 통계 사전 제공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사이에 18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심의 공문의 부침 자료에서 심의 안건은 별도 송부다라고 하면서 다른 부처들에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일 6시 1분이 되어서야 별도 자료로 해당 심의 안건을 메일로 보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9월 통계가 입수되고 2시간여가 지나서야 심의 안건을 이 위원들에게 보낸 것이고 국토부의 주장과 다르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절차 개시 이전에 2시간 전에 이미 9월 통계가 나왔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쭉 기존에 거짓말한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또 충격적이었던 게 국토부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14일, 그러니까 13일 오후에 보내주면서 특히 6시가 넘어서 심의 안건을 보내주면서 14일까지 회신을 하라라고 촉박하게 회신 기한을 정하다 보니까 10개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5개 부처는 서면심의서를 제출조차 못했다라고 합니다. 1개 부처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지금 확인 중인데요. 그러면서 2개 부처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회신 기한 자체가 너무 촉박해서 회신을 할 수 없었다라고 저희에게 회신 못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6월 27일에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과거엔 어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6월 27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때는 6월 23일 월요일에 심의 요청 공문을 보내고 제출 기한을 6월 26일로 해서 3일에 넉넉한 회신 기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번 6월 27일에 공문을 보낼 때는 심의 안건도 별도 송부가 아니라 공문의 부침 파일로 동시에 회신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번에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인데요. 13일에 급하게 공문을 보내면서 13일 오후 3시까지 송부해달라. 또한 심의 안건은 별도 송부해달라라고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후 4시 18분 56초에 이 공문을 실행한 것이 지금 공문 문서 관리 카드상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면 심의서 회신 불가 사유도 서면 심의 일정이 촉박해서 서면 심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처들의 답변 내용까지 저희가 오늘 공개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걸 좀 종합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9월 통계를 받고 황급하게 심의 안건까지 첨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심의위원회 요청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대면 회의를 연 것도 아니고 각 부처의 당연직 위원들인 차관들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다음 날 오후까지 회신해라라는 아주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6.27 대책을 할 때 충분한 3일 이상의 시간을 주고 심의 안건까지 기존에 정리해서 공무가 함께 보냈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어떤 행정행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날짜, 캘린더를 한번 띄워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10월에 추석이 있었죠? 추석 전에 발표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컸을 겁니다. 추석 밥상에는 검찰청 해체만 올려야 되는데 추석 밥상에 부동산 규제를 올리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로 이걸 미루고 보니까 추석 이후에는 이미 9월 통계가 나와버린 겁니다. 10월 10일에 통계가 나왔고 13일에 실제 연휴가 다 끝나고 월요일에 9월 통계를 받아보니까 본인들이 원했던 거는 한 번에 서울 전역을 깔끔하게 규제하는 것인데 그와 상반되는 결과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그 다음에 경기 4개 지역이 빠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10월 15일에 이 9월 통계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빨리 이 9월 통계의 존재를 숨기고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급하게 10월 13일에 이 심지어 심의 안건까지 첨부하지 못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다음 날까지 회신해달라. 10월 15일 전에 발표해야 된다. 14일까지 회신해달라. 라고 급하게 절차를 추진해서 결국 15일에 통계가 공개되기 이전에 모든 절차를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감춰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열심히 파보니까 9월 통계는 10월 10일에 이미 나와 있었고 10월 13일에 국토부는 이미 그걸 갖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배제해서 사실상 통계 조작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부동산 규제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의 국민들에게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결과,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와 이재명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유리한 통계, 의도적으로 숨기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연달아 거짓말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개혁신당이 반드시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혈역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심판받고 우리 수백만 명의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세금 부담 중과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성현 최고위원의